첫 번째 이야기, 사단장 면전에서 조교의 폭행을 찌른 간큰 훈련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999 비둘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999 비둘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구독자. 2010년 초군번으로 306 보충대를 거쳐 땡땡 신교대에서 훈련받았다. 생활관을 배치받고 보충대에서 지급받은 물품의 수량을 확인, 군대 특유의 속옷 정리법을 배웠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그렇듯이 우리 소대에도 조금 어리버리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128번 훈련병 최진섭. 다른 훈련병들은 조교가 시범을 보여준 대로 속옷을 정리하여 침상 앞에 가지런히 잘 두었지만 진섭이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듯하다. 정신 안 차리지? 장난해? 순간 조교 A는 화가 났는지 아니면 군기를 잡으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섭이의 속옷을 들고 채찍처럼 여러 차례 가격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나를 포함한 생활관의 동기들은 아, 이게 군대구나 하며 모두 겁을 먹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섭이는 그 후로도 자질구레한 실수를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조교들은 폭언과 자잘한 터치를 했다. 처음엔 우리도 그런 진섭이가 측은해서 최대한 격려하며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군대의 특성상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단체 기합을 받았기에 다들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쌓여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3주차 정도 되었고 0점을 잡기 위해 3발을 쏘고 표적지를 확인했는데 단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았고 조교에게 얼차려를 부여받았다. 내 참, 한 발도 못 맞추는 놈은 또 처음 보네. 내 형편없는 사격 솜씨에 절망했고 알고 보니 뭐야, 이거 가늠자가 왜 이래? 가늠자가 한쪽 끝으로 맞춰져 있었다. 아마도 이전 기수 훈련병의 짓인 것 같다. 가늠자를 정중앙으로 다시 맞추고 다시 3발을 쏘았는데 이번에는 무사히 0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때 옆 사로에서 하이바 때리는 소리와 함께 조교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진섭이었다. 진섭이 역시 나처럼 한 발도 착탄이 되지 않았던 것. 나처럼 앞기수 훈련병이 장난을 쳐놓은 건가 싶었지만 원인은 사격할 때 왼쪽 눈을 감아야 하는데 오른쪽 눈을 감고 사격했던 것. 와, 신박하다. 어떻게 오른손잡이로 사격을 하는데 오른쪽 눈을 감을 생각을 한 거지? 헐. 다시 한 주가 더 흘러 3-4주차. 우리 바로 전기수부터 새로 생긴 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훈련소 수료식 때 가족 면회가 허용되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인지 일과 시간 중 사단장님의 정신교육이 있었다. 사실 입대한 지 3주 조금 지난 우리들은 사단장님께 직접 정신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몰랐다. 그보다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높은지 감조차 없었던 것 같다.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우리보다 조교와 간부들이 더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 아무튼 우리는 사단장님께 1시간 정도 정신교육을 받았다. 정신교육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힘든 일이나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 아니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있나? 당연히 아무도 없. 130번 훈련병 정운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생활관의 동기 정운찬이 손을 들었다. 모든 조교와 간부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목이 정운찬에게 쏠렸다. 저희는 아직 훈련병이라 아주 미숙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교에게 폭언과 폭행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동기의 경우 첫날부터 속옷을 잘 개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운찬은 대담하게도 지금까지 있었던 조교들의 폭언, 폭행 사실을 마치 머릿속에 대본을 미리 써놓은 것처럼 담담한 어조로 조곤조곤 전부 이야기했다. 정운찬의 다이렉트 소원 수리가 끝나자 사단장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탁상 위에 놓인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아마 사단장님도 면전에서 자기 휘하 부대의 부조리를 그것도 훈련병에게 적나라하게 들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체육과 나는 정말 고요했고 그 몇 초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이어진 사단장님의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다. 사단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2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생활관에 돌아온 우리는 조교들에게 엄청나게 깨질 거라 예상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간부들이 각 생활관을 돌며 훈련병에게 사과했다. 그 후 갑작스레 정비 시간이 늘어나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조교들이 완전 군장을 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후 조교들은 우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섭이를 포함 우리는 무사히 훈련을 수료하게 된다. 진섭이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조교 A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우리가 수료할 때쯤 가끔 마주쳤던 기억이 난다.
시작했다. 정운찬이 사단장님께 다이렉트로 소원술이 날리던 그 당시 나는 어찌됐건 간에 여기는 군대고 진섭이가 잘못해서 맞은 것도 사실인데 이걸 왜 굳이 사단장에게 보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까 라고 생각을 잠시 했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우리의 처우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고 정운찬의 행동이 정말 용기 있고 멋진 행동임을 깨달았고 반성하게 됐다. 아무리 훈련병이지만 부조리한 대접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포기했던 그 권리를 찾아준 정운찬.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하지만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두 번째 이야기. 패급 훈련병이었던 내가 사단장 표창을 받은 이유.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살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살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평범. 군대에 가기 전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매번 술이나 먹고 PC방이나 다니는 마른 체형, 저질 체력의 소유자였다. 2000년 초 6월 땡땡사단 훈련소로 입소. 1소대에 13번이었던 것 같다. 중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처음 훈련을 받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거북목이 될 정도로 게임만 해댔으니 기초 체력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했던가 1, 2주차가 지나면서 체력이 붙어 적응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실행되는 정신교육. 정신교육은 정말 무섭다. 단 몇 주가 지났을 뿐인데 단아까로 바뀐 말투와 동시에 우리의 주적인 붓계를 꼭 섬멸하고야 말겠다는 군인 정신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자리 잡았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몸과 마음도 군인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4주차 정도 됐을 무렵 훈련장으로 출발하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들 판초우의 착용하고 이동한다. 태어나 처음 판초우의를 입고 총을 메고 훈련장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30도를 훌쩍 넘는 7월의 무더위에 찔끔찔끔 내리는 보슬비, 땀복보다 더 심한 판초우의. 걷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되었지만 다들 땀으로 샤워했고 괴로움이 점점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훈련장까지는 도보로 30분 거리. 조교의 구령에 맞춰 군가를 부르며 이동하는데 10분도 안 돼요. 훈련병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짜증까지 잔뜩 난 조교는 행군을 중지시키고 길바닥에서 얼차려를 실시했다. 목소리 크게 내라 알겠나? 얼차려를 받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또 얼차려를 주면 훈련장에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얼차려를 주지 못하는 조교는 특단의 조처를 한다.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구만. 모두 큰 걸음으로 가. 도착하기 10분 정도 남은 거리부터 큰 걸음으로 가를 시전했다. 하필이면 언덕. 작은 걸음도 힘든데 큰 걸음이라니. 온몸에 수분을 다 쏟아낸 우리들의 몸뚱이는 녹아내리기 일보 직전이었고 군가는커녕 가쁜 숨만 헐떡이며 팔을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리고 느릿느릿 언덕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한데 투철한 군인 정신이 내 몸을 지배했던 걸까? 나 혼자만 유일하게 그 시점부터 훈련장에 도착할 때까지 조교 구령에 맞춰서 큰 걸음 제식을 FM으로, 그것도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언덕을 큰 걸음 제식으로 올라갔다. 아마도 동기들아 힘내자, 이걸 이겨내야 진정한 군인이 된다 라는 마인드였던 것 같다.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듯 군인 정신이 내 육체의 한계를 끌어냈던 게 아닐까. 며칠 뒤 우리 소대의 조교와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침을 꼴깍 삼키며 조교와 근무 장소로 이동하는데 며칠 전 훈련장으로 갈 때 우리를 잡아먹을 듯 갈구던 조교가 내 하이바 번호를 보더니 13번이네? 암고되는 거 잘할 수 있지? 어라? 겁나 다정하게 말하네? 근무서는 내내 자대 가서 고참들에게 잘 보이는 법이라던가 정말 동네 형처럼 편하게 대해주며 남은 기간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라고 격려까지 해주었다. 그때 처음 느꼈다. 조교들도 사람이구나. 무조건 악마는 아닌 거구나. 그렇게 힘든 훈련을 거쳐 어느덧 5주차. 각 소대에서 사단장 표창받을 훈련병 후보를 뽑는데 한 소대당 4명씩 4개 소대에서 16명을 차출했다. 그 16명 중 경정을 붙여 8명에게만 표창을 주는 방식. 우리 소대에서 사단장 표창받을 후보 번호를 조교가 호명하는데 2번, 5번, 9번, 13번 훈련병 김평범. 나도 놀라고 동기들은 더 놀랬다. 조교가 나간 후 동기들이 내게 오더니 너 뭐야 사격 만발했어? 혹시 너 사단장 빽있냐? 등등. 사격은 20발 중 17발을 맞췄었고 특별히 훈련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 그날 FM 제식 때문에 날 좋게 본 것 같다.
그렇게 후보자들을 한 방에 모아두고 대표 조교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다 너희가 잘해서 이렇게 포상까지 받을 기회가 온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중 절반은 탈락한다. 탈락해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결정된 것이니 옆에 전우에게 서운한 마음 갖지 마라. 질문 있는 사람.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나는 전우를 위해 표창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까지 휴가 안 가면 그만이고 나 대신 옆에 전우가 가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미친놈 같았고 혼자 군대 영화라도 찍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1소대 13번 훈련병 김평범. 왜? 궁금한 거 있어? 네, 조교님. 제게는 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교님들께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동기들을 위해 지금 여기 후보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저를 빼주십시오.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조교들과 훈련병들의 눈이 커지며 3초 정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히야 같은 감탄사가 이어졌다. 대표 조교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넌 지금 바로 합격. 그리고 이어지는 조교들의 흥분된 목소리. 야, 이 졸라 멋있네 진짜. 우와, 난 영화 보는 줄. 그렇게 조교들은 찡 감동을 하였는지 나에 대한 칭찬 릴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놀라운 반, 부러운 반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전우들을 위해 양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우들의 포상휴가를 뺏은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마음이 좀 아리긴 했다. 그 이후 내 별명은 이빨이 됐다. 이빨 까서 사단장 표창 탔다고. 그렇게 사단장 표창장을 더블백에 넣고 자대에 갔다. 고참들은 내 표창장을 벽에 붙여놓으며 사단장 표창 받은 특 A급 신병이 왔다고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체력도 약하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 나는 금방 실력이 들통나버리고 사단장 표창 받은 패급 취급을 받게 된다.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도 큰 법이다. 그래도 일병되고 나서부터는 군생활 잘 적응했고 짬 먹고 분대장도 하며 나름 괜찮은 군생활을 하다 무사히 전역하게 된다. 그때 내게 따스한 조언을 해주고 사단장 표창장 후보에 추천해준 땡땡땡 조교님, 지금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나중에 아들이 커서 군대 갈 때쯤 이 영상을 보여주며 아빠는 이런 군생활을 했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보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